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2026년 1월의 어느 깊은 새벽입니다. 장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거대한 우주선 모양을 한 애플의 심장부, 애플파크의 최고 2층, 비밀 회의실입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 IT 트렌드를 쥐락펴락한다는 오만함과 여유로움이 넘쳐 흘렀을 이 공간에 지금은 숨막히는 정적과 무거운 패배감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캘리포니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지만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호두나무 테이블을 둘러싼 애플 핵심 임원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정중앙에 놓인 조그마한 물건 하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입 베어문 사과 로고가 지배하던 이 신성한 공간에 놓인 불경스러운 물건. 그것은 아주 선명한 파란색 로고가 찍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방금 전 세계에 출시한 갤럭시 트라이폴드입니다. 같은 시간 미국 뉴욕의 5번가 매장 앞 시베리아 벌판에서나 불법한 살을 A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덜덜 떨며 끝도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원래 이 풍경은 지난 10년 넘게 애플만이 누려왔던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진 애플, 신도들의 성스러운 종교 행사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이 콧대 높은 뉴요커들이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쓰고 바미스를 맞으며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아이폰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을 들으면 회의실의 애플 임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두 귀를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무려 이 899달러, 지금 환율로 우리 돈 42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끔찍한 가격표입니다. 웬만한 멀쩡한 중고차 한 대 값이고 최고급 사양의 맥북 프로를 2대나 살 수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가격. 그런데도 이 쇳덩어리를 사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지갑 열기 까다롭다는 미국 소비자들이 뉴욕 한복판에서 자발적인 노숙을 감행하고 온라인 판매 서버는 오픈 단 5분 만에 전 세계에서 몰려든 트래픽으로 형체도 없이 터져버렸습니다. 애플의 경영진은 도무지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애플이 무엇을 놓친 것인가? 지난 10년간 우리가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iOS 생태계라는 거대한 마지노선이 어떻게 저 한국에서 날아온 접이식 전화기 하나에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그동안 애플은 오만함의 극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삼성은 그저 하드웨어 스펙이나 우겨넣는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 수준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미국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취급이 어땠습니까? 미국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문자를 보낼 때 안드로이드 특유의 촌스러운 초록색 말풍선이 뜬다며 아이폰을 쓰지 않는 친구는 단톡방에 끼워주지도 않는 끔찍한 왕따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폰은 힙한 감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저 아재들이나 쓰는 폰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죠. 애플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기계의 형태를 바꾸는 폼팩터 혁신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단정지었죠. 매년 카메라 렌즈 배열이나 조금씩 바꾸고 카메라 개수 하나 늘리면서 금나누기라는 교묘한 상술로 가격만 수십만 원씩 올려받아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지갑을 열었으니까요. 접는 폰, 그거 화면 가운데 흉측한 주름이나 쩍쩍 가있는 조잡한 기믹 아니야?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기술은 취급하지 않아. 이것이 불과 며칠 전까지 애플이 세상을 향해 내뱉던 거만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즐기고 있을 때 시계를 정확히 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에 어느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지하 3층 랩실에서는 쿠퍼티노의 평화로움과는 대조되는 아주 기괴하고 처절한 파열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폭, 와장창.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그 고요한 지하실 한가운데서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 밤을 새워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한 수석 엔지니어가 무거운 쇠망치를 들고 책상 위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개발 단계 프로토타입 스마트폰들이 산산조각이 난 채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죠.
액정은 거미줄처럼 박살이 났고 기판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망치로 부수고 있던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직면한 숨막히는 절망감, 그리고 애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부숴야만 하는 물리법칙의 잔인한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애플의 생태계를 소프트웨어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아예 차원이 다른 하드웨어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접어서 스마트폰의 개념 자체를 파괴해버려야 한다. 하지만 그 지하실의 독종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면을 세 겹으로 겹치는 순간 기계는 폰이 아니라 무전기 같은 둔탁한 호신용 벽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수만 번을 접었다 펴면 화면 교차점에는 시골길 밭고랑처럼 깊은 주름이 파였고 내부의 힌지 부품들은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죠. 이건 불가능하다. 인간의 기술로는 화면을 세 장이나 겹치면서 얇고 완벽하게 평평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지하실을 맴돌던 그 짙은 패배감 속에서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기판을 부수고 다시 깎아내기를 수만 번 반복하며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을 향해 아주 뼈아픈 조롱을 날리며 치고 들어온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24년 말 중국의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두 번 접는 메이트 XT를 세상에 보란듯이 내놓았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광란의 축제였죠. 드디어 우리가 오만한 애플의 모가지를 비틀었다. 접는 폰의 원조라는 삼성은 이제 끝났다며 국뽕에 잔뜩 취해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한여름 밤의 꿈보다 짧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는 소비자를 완벽하게 기만하는 아주 끔찍한 지옥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바로 아웃폴딩이라는 기괴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화웨이의 폰은 병풍처럼 접히는데 이렇게 접었을 때 그 연약한 메인 화면의 무려 3분의 1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노출되는 미친 구조였습니다. 자, 감정을 이입해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내서 300만 원짜리 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바지 주머니에 무심코 쑤셔 넣을 때마다 열쇠나 동전에 긁히고 식당 테이블에 올려둘 때마다 화면에 쩍쩍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 흠집이 납니다. 한 번만 아스팔트에 떨어뜨리면 중고차 한 대 값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노심초사하며 모시고 다녀야 할 고려청자입니까? 전 세계는 이 중국산 기계를 향해 비 오면 녹아내리는 설탕폰이라며 잔인한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참사를 비웃고 경쟁사가 최초 타이틀을 가져갔음에도 놀랍게도 삼성은 철저하게 아주 무서울 정도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쿠퍼티노의 팀 쿡이 콧방귀를 뀌며 안심하고 있을 때 수원의 지하실에서는 삼성의 괴물들이 진짜 반격의 칼날을 서늘하게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설익은 최초보다는 인류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압도적인 최고만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답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거대한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는다. 단, 그 어떤 미세한 흠집이나 파손의 위험도 우리 사전에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화웨이가 기술의 한계로 화면을 밖으로 빼버린 비겁한 선택을 했을 때 삼성은 화면의 양쪽 날개를 모두 안쪽으로 완벽하게 품어버리는 기술적으로는 사람 피를 말리지만 소비자에게는 100% 완벽한 인폴딩의 길을 기어코 뚫어버린 겁니다. 철옹성 같은 대문을 쾅 닫아 걸듯이 그 비싸고 연약한 메인 화면을 단단한 티타늄 갑옷 안으로 꽁꽁 숨겨버렸습니다. 출근길 지옥철에서 누가 툭 치고 지나가도 주머니 속에서 열쇠 꾸러미와 뒹굴어도 메인 화면은 절대적인 방어력을 보장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꽁꽁 숨겨버리면 걸어다니면서 화면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기기 뒷면에 일반 최신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째로 달아버렸습니다. 평소에는 길을 걸으며 카톡을 하고 전화를 받는 완벽하고 단단한 방패였다가 카페에 앉아 거대한 엑셀 파일을 열거나 넷플릭스를 봐야 하는 갈증이 폭발하는 순간
마술사가 보자기를 펼치듯 차르륵 양옆을 펼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웨이는 흉내조차 낼 수 없고 애플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정한 사용자 경험의 초격차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금융인들이 실리콘밸리의 깐깐한 개발자들이 단순히 화면이 크고 튼튼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25만 원을 던졌을까요? 그들의 지갑을 강제로 열어젖힌 진짜 핵심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수원의 지하실로 가보죠. 화면을 3번 접었을 때 주름이 지고 기계가 덜그럭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삼성은 아머플렉스 힌지라는 기계공학의 역사에 남을 무시무시한 괴물을 창조해냅니다. 이건 방문짝에 달린 경첩이 아닙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장인이 돋보기를 끼고 깎아낸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의 태엽처럼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백 개의 미세 부품이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화면을 접는 순간 2개의 축이 마법처럼 움직이며 화면을 물방울 모양으로 둥글게 말아 내부의 빈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반대로 쫙 펼쳤을 때는 현미경으로 찾아봐도 주름이 안 보일 정도로 화면을 무식하게 팽팽하게 당겨버립니다. 게다가 이 힌지는 스마트폰의 척추 역할까지 합니다. 실수로 아스팔트에 떨어뜨려도 최고급 스포츠카의 서스펜션처럼 힌지가 충격을 온몸으로 흡수해 액정이 박살나는 걸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자, 이제 애플의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3장의 힌지가 2개면 두께도 3배 아니냐? 벽돌 아니냐? 여러분, 3번을 다 접었을 때 이 기계의 두께는 고작 12.9mm입니다. 지금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는 국민 볼펜, 모나미 볼펜 한 자루의 얇기입니다. 심지어 케이스를 씌운 아이폰 프로맥스와 비교해도 두께 차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수원의 지하실에서 그들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머리카락 수준으로 미친 듯이 깎아냈고 두꺼운 배터리를 밀가루 반죽처럼 얇게 펴서 기기 전체에 빈틈없이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그렇게 공간을 깎아냈으면서 배터리 용량은 역대 최대인 600mAh를 우겨 넣었다는 겁니다. 내부는 좁아터졌는데 밥통의 용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중세시대 연금술 수준의 흑마법입니다. 여기에 현존 최고의 두뇌인 최신 스냅드래곤 엘리트 칩셋을 때려밟고 고사양 게임 3개를 동시에 돌려도 발열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얼음장 같은 베이퍼 챔버까지 꽉 채워 넣었습니다. 얇고 가벼운데 배터리는 역대급으로 오래가고 아무리 혹사시켜도 뜨거워지지 않는다. 스마트폰 역사상 양립할 수 없었던 이 3가지 모순을 삼성은 수원의 지하실에서 6년 만에 기어코 박살 내버린 겁니다. 이러니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6년 뉴욕 한복판에서 이 기계를 손에 넣은 30대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는 평소 무거운 가죽 가방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 2개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방은 텅 비었고 주머니에는 이 425만 원짜리 기계 하나뿐입니다. 지옥철 안에서는 접어서 뉴스를 보고 사무실에 도착하는 순간 이걸 쫙 펼쳐서 거대한 블룸버그 주식 터미널을 세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최고급 아이패드와 아이폰 2개를 사는 가격에 쥐꼬리만큼만 돈을 보태서 이 말도 안 되는 편리함과 압도적인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이 400만 원은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헐값이자 가장 혜자스러운 투자다.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애초에 삼성은 단순히 유튜브나 보는 장난감 폰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세계 최고 엘리트들의 바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완벽한 초소형 워크스테이션. 시공간을 초월하는 움직이는 작전 통제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기를 펼치면 무려 10인치 거대한 태블릿 대륙이 펼쳐집니다. 엑셀을 열고 화상회의를 띄우고 팀원들과 메신저를 하는 완벽한 3분할 멀티태스킹. 여러분이 손에 쥔 답답한 바형폰에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경이로운 쾌감입니다.
시간 1분 1초가 수천만 원의 돈으로 직결되는 진짜 지독한 프로들. 실리콘밸리에서 카페에 앉아 거대한 화면으로 서버 코딩을 수정하는 천재 개발자들. 그들에게 400만 원은 기계값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경쟁자를 압살하기 위해 쥐어야 할 현대판 엑스칼리버였던 겁니다. 다시 쿠퍼티노 애플파크의 고요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테이블 위에 트라이폴드를 바라보는 팀 쿡과 임원들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굉음이 울리고 있을 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카메라 렌즈 개수나 늘리며 녹색 말풍선으로 아이들을 갈라치게 하던 그 안전하고 견고했던 애플의 생태계라는 마지노선. 그 거대한 장벽이 한국의 슈퍼 엔지니어들이 6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지하실에서 벼려낸 하드웨어 혁신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우회로를 통해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훔치고 베끼려다 제풀에 꺾여 넘어진 중국, 그리고 화면을 3번 접는다는 물리적 난제 앞에서 혁신을 포기하고 안주했던 애플. 그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삼성은 남의 뒤통수만 쫓아가던 영원한 2등 패스트 팔로워의 굴레를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캄캄하고 위험한 눈밭을 가장 먼저 밟아버리는 위대한 퍼스트 무버로 글로벌 생태계의 판도를 뒤엎는 새로운 지배자로 완벽하게 대관식을 치렀음을 저 엄청난 뉴욕의 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스마트폰의 역사는 이제 지루했던 네모난 평면의 시대, 애플의 시대를 영원히 끝내고 화면을 종이처럼 자유자재로 접어 새로운 무한의 공간을 창조해내는 다차원의 시대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 위에는 파란색 삼성의 깃발이 그 어느 때보다 맹렬하고 거세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왕관을 빼앗기고 졸지의 옥좌에서 질질 끌려내려온 애플. 그들은 과연 이 뼈아픈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지하실에서 어떤 반격의 무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하드코어하고 피 튀기는 두뇌 싸움, 스마트폰 세계 대전의 이 막은 지금 이 순간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슴 뜨거운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원의 캄캄한 지하실에서 시작된 쇠망치 소리가 어떻게 콧대 높은 애플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는지, 기술이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그 숨막히는 전쟁사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호기심이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파헤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흥미진진한 지식의 세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